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첼시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한 램파드가 지난 시즌 더비 카운티에서 어떤 전술을 사용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즌 램파드는 첼시에서는 토모리와 마운트, 그리고 리버풀에서는 해리 윌슨처럼 젊은 선수들을 임대해 오면서 더비 카운티를 에너지 넘치는 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난 시즌 더비 카운티가 전술적으로 보여줬던 가장 큰 특징은 유연한 빌드업 과정, 그리고 빠른 공수 전환에 있었는데요. 먼저 빌드업 과정을 살펴보면 지난 시즌 램파드는 더비 카운티에서 4-2-3-1 혹은 4-3-3 전형을 주로 사용했고 짧은 패스를 위주로 볼을 전개했습니다. 여기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중원에 위치한 선수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더비 카운티는 중원에서 1명 혹은 2명의 선수가 수비라인 앞에서 볼을 받아줬는데 이때 상대팀의 압박에 막혀서 볼을 전개할 수 없게 되면 미드필더들이 자유롭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상대팀의 압박을 따돌리고 새로운 패스 선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뿐만 아니라 좌우 측면 공격수들 또한 빌드업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로렌스와 해리 윌슨은 볼을 전개할 때 중앙으로 최대한 좁혀서 플레이하고 이 두 선수들 또한 미드필더들과 자유롭게 자리를 바꿔가면서 후방으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처럼 많은 선수들이 중앙에서 자유롭게 움직여줬기 때문에 더비 카운티는 선수들이 중앙에 밀집한 전형이 만들어졌고 실제로 경기 중에는 다이아몬드 4-4-2 전형으로 전형에 변화를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난 시즌 더비 카운티의 경기를 봐도 더비 카운티는 기본적으로 짧은 패스를 통해 볼을 전개하는데 이때 수비라인 앞에는 언제나 1명 혹은 2명의 미드필더가 중원에서 볼을 받아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이때 재미있었던 것은 더비 카운티의 중원에 다양한 위치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 존슨과 허들스톤이 수비라인 앞에 위치하고 있는데 볼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된 마운트가 후방으로 내려오고 반대로 허들스톤이 높은 지역으로 움직이면서 순간적으로 허들스톤과 마운트의 자리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리가 바뀌는 과정에서 허들스톤은 자유로운 상태가 되고 더비 카운티는 허들스톤을 통해 볼을 전개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측면 공격수들이 후방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자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허들스톤이 수비라인 앞에서 상대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때 측면 공격수인 해리 윌슨이 후방으로 내려와서 패스 선택지를 늘려주고 해리 윌슨 덕분에 더비 카운티는 상대의 압박을 피해서 볼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볼을 전개할 때 수비라인 앞에 위치한 2명의 선수가 모두 상대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때 측면 공격수로 출전한 베넷이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더비 카운티가 압박을 풀어내는 장면인데요. 이처럼 중원에서 선수들의 자유로운 움직임이 더비 카운티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원에서 선수들의 활발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의 압박에 막혀서 패스를 전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더비 카운티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중앙 수비수들이 직접 볼을 끌고 올라오는 것인데요. 특히 키오가 적극적으로 전진해서 직접 볼을 전개해주거나 심지어는 공격 작업에 참여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키오가 볼을 잡았을 때 중원에는 상대의 압박에 막혀서 볼을 받아줄 선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때 키오는 자신이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가서 볼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지난 시즌 더비 카운티의 경기를 보면 기회가 될 때마다 키오가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전방으로 한 번에 롱패스를 보내주는 것입니다. 더비 카운티는 짧은 패스를 위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을 선호하지만 상대의 압박이 강한 상황이라면 짧은 패스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최전방 공격수를 향해서 한 번에 볼을 보내줬는데요. 최전방 공격수가 볼을 떨어뜨려주고 동료 선수들이 세컨볼을 차지하는 형태의 전개 방식에도 선수들이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더비 카운티의 경기를 보면 짧은 패스로 볼을 전개할 수 없을 때 정확한 롱패스를 통해서 볼을 전개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선수들의 자유로운 움직임과 수비수들의 과감한 전진, 그리고 롱패스의 활용까지 지난 시즌 더비 카운티의 경기는 빌드업 과정에서 선수들에게 유연한 움직임을 강조하는 램파드의 축구 철학이 돋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드업 상황에서 선수들이 중앙에 모여들기 때문에 더비 카운티는 공격 상황에서도 선수들이 중앙에 모여있는 전형이 형성됩니다. 이때 나타나는 특징은 중앙 미드필더들의 공격 침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공격수들에게 상대 수비에 압박이 쏠려있을 때 미드필더들이 공격 지역으로 빠르게 침투하는 방식이었고 최후방에 한 명의 선수를 남겨둔 상태에서 두 명의 미드필더가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따라서 더비 카운티의 공격 장면을 보면 언제나 두 명의 미드필더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마운트가 공격 침투에 놀라운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공격수들이 중앙에 몰려있을 때 상대 선수들의 시선도 중앙에 쏠려 있는데 이때 마운트가 선수들이 없는 공간으로 침투하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입니다. 마운트는 이처럼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지난 시즌 11골과 6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그리고 더비 카운티의 공격 상황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중앙의 선수들이 밀집한 대신 좌우 측면 풀백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하는 보글은 지난 시즌 9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팀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선수들이 중앙에 몰려있을 때 보글이 측면으로 빠르게 달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보글은 이러한 방식으로 측면에서 좋은 공격 장면을 자주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더비 카운티는 공격 상황에서 볼을 빼앗겼을 때 전방에서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부터 좌우 풀백까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했기 때문에 수비 지역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체력을 소모하기보다 전방에서 볼을 빼앗는 것을 선택한 것인데요.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반칙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더비 카운티는 106장의 경고를 받으면서 지난 시즌 챔피언십에서 가장 많은 경고를 받은 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시즌 더비 카운티의 경기를 보면 볼을 빼앗기자마자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더비 카운티의 수비 라인이 후방에 형성되었을 때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속도 또한 굉장히 빨랐습니다. 공격 상황이 되면 최전방 공격수와 측면 공격수들이 공간을 찾아서 빠르게 뛰어나가고 뛰어나가는 선수들을 향해서 빠르게 볼을 보내줬는데요. 따라서 램파드 감독은 공격수들의 스피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 결과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는 측면 공격수로도 뛸 수 있는 외구온이나 베넷이 출전할 때가 많았습니다. 경기 장면을 봐도 더비 카운티는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순간 공격수들의 스피드를 살려서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공격수 앞으로 볼을 보내주는 장면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더비 카운티는 공수 양면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격적으로는 선수들이 중앙에서 좁은 간격을 형성했지만 선수들이 밀집한 지역에서 세밀한 공격 작업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수비적으로는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시도할 때 상대방의 볼을 빼앗아내지 못해서 상대의 역습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공격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더비 카운티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기록한 슈팅 중에서 48%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리그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고 반대로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기록한 슈팅의 비율은 리그에서 가장 적었습니다. 이것은 더비 카운티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경기를 보면 공격 상황에서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쉽게 들어가지 못하고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을 마무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램파드가 감독으로서 첫 시즌이었던 만큼 세밀한 공격 전술을 구성하는 데 다소 부족한 모습이었는데요. 또한 수비적인 문제점을 살펴보면 전방 압박에 실패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압박을 위해서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가 있는 만큼 상대에게 역습 찬스를 허용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나타났는데요. 특히 풀백이 공격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있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측면 공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시즌 더비 카운티는 리그에서 6위를 기록하면서 승격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비록 패배했지만 승격 플레이오프 결승전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더비 카운티가 최근 몇 시즌 동안 승격 플레이오프에 자주 진출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램파드가 특출나게 좋은 성적을 만들어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감독을 맡은 첫 시즌에 자신이 원하는 축구 스타일을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이처럼 지난 시즌 더비 카운티의 전술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이번 시즌 첼시의 전술을 예상해보면 먼저 첼시는 4-3-3 혹은 4-2-3-1 전형을 바탕으로 빌드업 과정에서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램파드 감독은 사리 감독처럼 짧은 패스를 위주로 볼을 전개할 때가 많기 때문에 조르지뉴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가 전개되는 방식은 비슷할 수 있지만 중원에 배치된 선수들이 좀 더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중원의 형태가 경기 중에 유연하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고 이 과정에서 좌우 측면 공격수들까지 빌드업 과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램파드는 더비 카운티에서 중앙 수비수를 전진시키거나 짧은 패스에 집착하지 않고 롱패스를 시도하는 경우도 많았던 만큼 빌드업 상황에서 다비드 루이스의 전진 능력과 지루의 포스트 플레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는데요. 프리시즌 경기지만 바르셀로나와의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첼시는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조르지뉴를 중심으로 짧은 패스를 전개하는데 이때 중원에 배치된 코바치치와 마운트가 조르지뉴를 도와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측면 공격수들이 빌드업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 페드로가 중앙으로 움직여서 볼을 받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마운트가 높은 지역으로 움직이고 이때 측면 공격수로 출전한 필리식이 후방으로 내려와서 조르지뉴 옆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첼시는 이번 시즌 중원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공격 상황에서는 좌우 풀백이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면서 공격적인 풀백이 중용받을 가능성이 크고 중앙 미드필더들도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원에서는 지난 시즌 더비 카운티에서 램파드의 공격 전술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았던 마운트가 이번 시즌 첼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마운트는 지난 시즌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해서 많은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공격 지역에서는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 찬스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수행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왼발과 오른발을 가리지 않는 중거리 슈팅 능력까지 마운트는 램파드의 선수 시절과 굉장히 비슷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첼시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선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램파드 체제에서 첼시는 공수 전환을 최대한 빠르게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공격에서 수비로 전환하는 상황에서는 볼을 빼앗기자마자 전방에서 빠른 압박을 시도하고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볼을 빼앗아오자마자 전방으로 빠르게 볼을 보내주고 전방에서는 공격수들이 빠르게 달려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플리식, 위디안, 오도이처럼 빠른 주력을 가진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점에서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도 지루 대신 바추아이나 타미가 출전할 때는 전방에서 공격수들의 스피드를 살린 공격 전개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요. 특히 첼시는 프리시즌 경기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도 강한 압박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은 램파드의 전술을 살펴봤는데요. 첼시의 새로운 감독으로 부임한 램파드가 과연 이번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되어주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